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일 2021년 9월 13일입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LNF 매수대기를 좀 해봤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LNF 매수를 좀 해봤고요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자, LNF 일단 반등에 좀 성공을 해주네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부 물량 수익을 좀 챙겨봤고요. 나머지는 고점 돌파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고점은 살짝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. 좀 양봉으로 길게 뽑아져 나오면서 거래가 같이 좀 터져주면 확실하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켜보겠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부 물량 또 체결이 됐고요. 자, 요것도 체결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상승이 잘 나오네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전략 매도 됐습니다.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고요. 고점 돌파하면서 조금 더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일봉상 또다시 신고가를 뚫고 가는 사상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 뭐 한 9.6% 고가를 찍었는데 요런데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도 한 9%대 상승이 나왔거든요. 물론 뭐 요런데 돌파할 때는 한 19%까지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9% 이상 상승 나온 적이 좀 드물죠. 그렇지만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수익으로 잘 마감했고요. LNF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아모센스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단 절반 수익을 좀 챙겨봤고요.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전략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생각보다 좀 바로 여기서 강하게 좀 치고 가는 모습이면 좋은데 조금 약해 보여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아모센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장이 마감됐습니다.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. LNF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LNF 시장에서 장중에는 제일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. 뭐 세로닉스라는 종목도 좀 같이 움직이긴 했는데
실질적인 시장 대장주로 오늘 움직였던 종목은 LNF라고 봐도 됩니다. 오늘 전고점을 뚫고 가는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종목이었죠. 자, 거래 대금이 거의 1조 가까이 터졌습니다. 오늘 뭐 이 종목에 대부분의 이 단기 트레이더들이 몰렸다고 봐도 무방하죠. 자, 분봉상 저는 저점을 잘 잡았어요. 자, 이렇게 이제 아침서부터 강하게 상승을 한 차례 주고 떨어질 때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거든요. 뭐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. 잡아가지고 저는 이 종목이 많이 상승 나오면 한 뭐 15%대, 17%대 정도 상승 나오면 많이 나오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9%대 상승 나오는 부분들이 일봉상 좀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승 구간에서 수익 챙기고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. 평균 한 2%에서 3% 사이 정도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뭐 20 몇 프로까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 매수가 대비 한 15%더 반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. 12% 정도 반등이 나왔네요. 아,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18%가 더 반등이 나왔네요.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. 여기서 정고점 돌파할 때 이런 자리 보면은 9%대, 여기가 이제 19%대 정도 반등이었기 때문에 많이 나와도 한 15%, 17% 나오겠다 했더니 뭐 제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무려 20%가 넘는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줬던 것 같고요.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반면에 역시나 이제 시장 대장주 섹터인 2차전지 배터리 그중에 이제 소재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죠.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여실히 오늘도 이 대장주 섹터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죠. 자, LNF 매매는 이렇게 좀 마쳤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 아모센스 매매를 했는데요. 자, 아모센스는 제가 지난주에 상한가 좀 들어가면서 이 종목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장중에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.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원했던 그림은 이 3분목 첫봉에서 좀 거래를 강하게 터뜨린다면 제가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내려고 했었고요.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면 이런 전고점 강하게 돌파를 하는 양봉이 나올 때 돌파 매매 대응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저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. 근데 오늘 진짜 움직임이 지저분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척 하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식으로 따라 붙었다면 또 털렸겠죠.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제 돌파하는 척 하다가 또 따라 붙었다면 또 털렸을 겁니다. 요즘에 이런 패턴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좀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.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깔끔하게 좀 돌파가 나왔어요. 그런데 돌파할 때 제가 좀 찝찝했던 게 뭐냐면 빠르게 제가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죠. 거래가 강하게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진 않았던 거예요. 이렇게 좀 버텼을 건데 거래가 실렸으면은 빠르게 수익 챙기고 제 매수가 위협하는 자리에서 제가 전량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결국에 뭐 반등이 좀 나왔죠. 제 매수가 대비 한 6% 가까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홀딩을 했다면 또 수익을 잘 냈었을 종목이에요. 그런데 뭐 수익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상관은 없고요. 오후장에 좀 투매도 아래쪽으로 좀 깊게 떨어져 줬다라면 대응해 볼 만했는데 투매도 좀 깊게 떨어지지 않아서 요 구간에서만 대응하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또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하게 양봉으로 뽑아줬고요. 거래가 더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차후에도 좀 움직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아모센스까지 매매 좀 마쳤고요. 자, 여러분들과 이제 영상으로 공유는 안 됐는데 포스코 케미칼 좀 매매를 했어요.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주에 여기서 상승 나왔다 윗꼬리 달고 죽을 때 제가 일부 물량 떨어질 때 매수를 했었고요. 그리고 금요일에 여기 좀 아래 떨어질 때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또 추가로 했습니다. 그래서 홀딩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수익권에서 좀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거든요. 오늘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은 초반에는 좀 별로였는데 역시나 이제 후반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가 위쪽 구간에서 매도하면서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. 오늘 매매한 내용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매매했습니다. 포스코 케미칼은 이렇게 이제 두 개 물량 있죠. 요거는 이제 위쪽에서 샀던 물량, 요 정도 구간에서 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약손절이 나갔고,
그리고 요거는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서 뭐 전체적으로는 수익으로 마감됐고요. LNF 아쉽게 큰 상승분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좀 짧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고요. 아모센스 수익으로 짧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 좀 마무리했고요.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LNF의 대주주죠. 세로닉스가 LNF의 가장 이제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인데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.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주로 봐야 되겠죠. 뭐 직접적인 회사는 아니지만 LNF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. 오늘 움직임은 이 종목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런 데서 이제 일정하게 좀 살짝 박스 구간 만들다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돌파가 나왔잖아요. 이게 쫓아붙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대응했다면은 이것도 뭐 빠르게 수익 생겼겠죠. 그리고 상한가까지 붙였으니까 상한가가 안 풀렸기 때문에 50유지 신고가로 또 들어가는 영역이고 이 종목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대부 시스터도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대부 시스터즈도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앞에 이제 매물대들이 좀 켜켜이 있죠.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요. 뭐 오늘 뉴스는 괜찮은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. 이 쿠키런 킹덤 일본에서 앱스토어 게임 순위 1등을 했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. 자, 최근 게임주들의 모습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. 중국의 규제 이슈도 있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일봉상의 위치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너무 이제 극명하게 좀 갈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 좀 조심해서 뭐 대응할 자리가 있더라도 조심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나노 CMS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노 CMS는 이 램프 필터인가요? 뭐 램프 자외선 램프인가요? 이 세계 최초 코로나 사멸 램프 개발했다라는 이슈가 있던 종목이고 여기서 이제 그 이슈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니 오늘도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진짜 대단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.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거의 뭐 7배, 한 6배, 7배 가까이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 너무 높은 구간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고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이 조회 공시 요구가 좀 떴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은 너무 높은 구간이고 대응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는 정도, 살펴보는 정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G-TRIB-NT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. 갭을 27%를 띄웠다가 뭐 1분봉 첫 봉만에 그냥 바로 상한가로 꽂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대응할 수가 없었던 종목인 것 같고 인수 이슈가 있죠. HLB 그룹에서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. 뭐 시가갭을 하기에도 좀 애매한 모습이었고 일봉상의 위치도 너무 좋지 않고 그래서 뭐 대응할 수는 없었을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재료가 이제 피인수 재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거의 상한가 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갭이 좀 높게 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너무 높은 갭이 뜬다면 사실 대응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일 참고하는 정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은 제가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이 음봉을 좀 3분의 2 이상 잡아먹는 캔들이 만들어지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 초반에는 좀 분위기 좋았죠. 상승이 좀 잘 나왔어요. 그런데 장 중반과 후반에 들어서면서 좀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윗꼬리를 다는 모습인데요. 그래도 코스피는 준수하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. 내일도 양봉 캔들로 좀 마감을 해준다면 5일선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면서 5일선 안착을 하는 모습도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뭐 3일에 걸쳐서 이 음봉을 좀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리고 5일선에 안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이렇게 이제 21선까지 회복을 하면 더 좋겠죠. 21선 위에서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조금 더 이제 나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무겁고 어려운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
자,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안 좋았어요. 지난주까지 잘 버텨줬는데 오늘 좀 1%가 넘는 하락이 나왔고 아래 꼬리를 별로 달아주지 않으면서 21선을 좀 위협하는 캔들이 만들어졌죠. 자, 이 구간을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해줬을 때 전고점을 강력하게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아래 꼬리 이 지지했던 21선 라인 정도를 이탈을 한다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이제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. 뭐 깊게는 12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이제 요렇게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또 위쪽에 매물들이 쌓이면서 돌파를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왕이면 이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고 빠르게 다시 양봉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5일선을 안착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시장을 돌파를 할 수 있는 빠르게 시장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 자,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은 이 자리를 좀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런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되겠죠. 21선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좀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해보고요. 자, 그런데 이제 글로벌 시장도 좀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문제도 그렇고, 아프간 사태도 그렇고, 그리고 가장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미국도 좀 줄어들질 않는 모습이죠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, 물론 이제 뭐 부스터샷을 발표를 하고, 영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, 그리고 뭐 덴마크인가요? 덴마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이제 완전히 뭐 종식을 했다라는 뭐 그런 뉴스를 좀 봤던 것 같은데, 일부 국가에서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뭐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미국이 좀 빠르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경제 회복도 좀 빨라지면서 그리고 뭐 고용 지표라든가 보복 소비 같은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좋은 분위기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빨리 만들어져야 우리 시장도 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겠죠.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. 자,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좀 호재거리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업들의 실적도 피크아웃 이야기가 좀 나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이 되고 있죠. 그러면서 이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도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없다. 외려 이제 악재가 좀 많이 출해가 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던 것을 본다면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좀 강한 섹터의 종목들을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종목들로만 대응을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어요.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만 좀 움직였고 금융주 섹터,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금융주 섹터 조금 움직였는데 뭐 그런 금융주 섹터의 종목들로 대응을 해서 수익 내기는 어렵죠. 변동성이 원체 적기 때문에. 자,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대응은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의 종목들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처럼 뭐 LNF라든가 뭐 세로닉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잘 내는 그런 시장 대응을 좀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